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잉글리시 JS 선생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16번부터 진도나가겠습니다. 일단 단어 보세요. unite.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uni라는 그 접두사 앞에 붙으면은 이거는 하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unite가 결속시키다. 됐죠? 그 미국의 United States 할 때 United. 우리말로는 결속된이라고 안 하지만 합중국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말이 unify죠, unify. 근데 좀 다른 게 unify는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한다 이럴 때는 unify라고 쓰고 unite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 cause 원인 말고요. 이 대의 명분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unease, ease를 의외로 좀 소리 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ease라는 말이 easy로 변형이 된 거잖아요. ease는 물론 쉬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easy가 거기서 나오겠죠. 그러나 편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편안함 이런 말. 그렇기 때문에 uneasy는 불안함이야. draw, 그 다음 pursuit, ambivalence. 영어 단어에 ambi가 앞에 붙으면은 이거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value잖아, 가치. 그래서 합치면은 양면적 가치라는 뜻인데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cut off, 잘라내는 거죠. 단절시키답니다. 자, 이제 문장 볼게요. Rather than uniting us with others in a common cause.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네요. The unease we feel about the loss of social values and the way we are drawn into the pursuit of material gain is. 동사처럼 생긴 게 여기 처음 나오네요. 그러면 이걸 동사라고 하고 rather부터 gain까지 주어로 보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컴마 다음에 끊어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는 rather than은 전치사로 보시면 돼요.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전치사고요. uniting이라는 동명사가 있는데요. 동명사도 명사이기 때문에 이걸 명사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동명사 구로 묶어서. 그러면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로 보셔야 됩니다. 됐죠? rather than. 가끔 이거 해석시키면은 잘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A rather than B. 이게 뭐죠? B라기보다 A죠. 거꾸로 읽으면 안 되죠. B라기보다는 A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나왔던 문제 아니면 수능에서 연속으로 많이 나왔던 요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A라기보다 B라는 표현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A not so much as B 또는 A가 앞에 있지 않고 not so much A as B 여기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도 A라기보다 B예요. 외우세요? A not so much A as B 그러면 not so much A as B는 A라기보다 B예요. 같은 말 이렇게 외우시고요.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A라기보다 B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A가 있고 other than이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어. 이거 무슨 뜻입니까? other than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B와는 다른 A. 첫 번째는 뭐뭐와는 다른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 이외, 그러니까 B 이외죠. 여기서는 B 이외에 또 있다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ather than은 어떻게 보면은 instead of랑 같은 역할이죠. 같은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uniting us 우리를 묶어주기보다는 with 뭐와 다른 사람과 어디에? in a common sense, common cause 공동의 명분에 다른 사람과 우리를 결속시키는 그 대신에 the unease 불편함 we feel 선생님 조동사 있네요. 아니죠. 이게 조동사 아니죠. 뭘까요? 앞에 있는 the unease를 꾸미는 관계사절입니다. 어디까지일까요? 늘 얘기하지만 가로가 열기만 하면 뭡니까? 닫아야죠.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and가 나오고요. 다시 the way we are drawn into the pursuit of material gain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the way가 선행사고 we부터 gain까지가 역시 관계사절입니다. 굳이 말하면 way 다음에는 그 관계부사 how가 생겨된 거죠. 자 볼게요. 불편함.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 됐죠? 뭐에 대해서? 상실, social value, 사회적 가치의 상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불편함. and the way, 그리고 방법. 무슨 방법?
we are drawn 수동태죠. 우리가 끌리는 끌다의 수동태니까 끌리다라고 읽으면 되죠. 우리가 끌리는 방식. into 어디로 끌려? 추구. 뭐의 추구? material, 물질 이익. 물질적 이익으로 우리가 그 추구에 끌리는 그 방식은. 그럼 주어가 지금 두 개죠? 두 개. 그런데 is often experienced. is, 주어가 두 개면 복수인데 왜 is를 썼을까? 그 영어 문장 보면은 예를 들어서 A and B 또는 뭐 A, B, C and D 뭐 이렇게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요. A and B인데 어떨 때는 이거를 단수로 취급하고요. 어떨 때는 복수로 취급합니다. 수능에서는 이런 거 내기 좀 부담스럽긴 한데 문법 문제로는 나오지 않겠지만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독해할 때 당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A and B를 단수로 보는 경우는 두 개를 묶어서 보는 거예요. 한 세트 개념. 그러나 A and B를 별개의 것으로 보면은 이때는 복수로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오히려 스위치에서는 이런 거보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A or B.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만약에 스위치 문제가 나오거나 할 때 말이죠. 그러면은 A or B면은 A 혹은 B면은 누가 주어일까요? A도 주어고 B도 주어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 아닙니다. or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때는 B가 주어가 돼요. A는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위치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either A or B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스위치는 나올 수 있죠. A 혹은 B야 그러면 B가 주어가 됩니다. 이거 볼까요? 분명히 A 혹은 B면은 둘 다 대등한 관계잖아. 뭐 유식한 말로 이거 등위 접속사라고 하잖아. 근데 동사랑 가까운 쪽.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이 중에 또 동사랑 가까운 쪽을 그 주어로 인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neither A nor B도 똑같습니다. 이런 건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on is와 way가 is often experienced. 자, 수동태죠. 자주 경험된다. 네,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본 거죠. 그 다음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죠. 마치 뭐처럼 경험된다. it, 그것이 were. 선생님,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it was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독해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당황할 필요 없어요. 사실 독해하면서 문법까지 스위치 같이 신경 쓸 수는 없는데 a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가 나오는 것은 가정법의 표현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가정법이 뭡니까? 실제가 아닌 걸 실제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as if 다음에 were, if 주어 were 이렇게 씁니다. 요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uneasy와 way겠죠. 순수하게 private ambivalence, 개인의 ambivalence, 양면적 가치인 것처럼.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니까 묶을까요? 선생님도 가끔 표기할 때 좀 왔다 갔다 하죠. 어떨 때는 묶고 어떨 때 끊고. 네, 좀 있는데 그 다음에 cut us off, 우리를 단절시킨대. from 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 우리를 떼어놓는 그런 양면적 가치래요. 자, 그럼 토막토막 읽어봤고요. 연결해 봅시다. 우리를 다른 사람과 어떤 공동 명의의 명분으로 묶어주기보다는 우리를 묶어주진 않아 다른 사람들. 그거는 못하고 자, 우리가 사회적 가치의 상실에 대해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나 또는 우리가 물질적 추구에 끌리는 그런 방식들은 그게 경험되는데요. 그것이 마치 모든 것처럼 경험되면은 개인의 양면적 가치인 것처럼. 그 양면적 가치는 우리와 남을 갈라놓는데. 큰 그림 보세요. 유나이트하기보다는 우리를 갈라놓는다 다른 사람과. 누가? 얘네하고 얘네가. 자, 일단 이렇게 큰 그림 그렸고요.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바로 이 중간에 주어인 우리가 사회적 가치의 상실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과 그리고 우리가 끌리는 물질적 이익의 추구에 끌리는 이 방식이라는 얘네가 여기 이제 소재가 돼가지고 얘네가 뭐 한다고? 이것들이 우리와 남을 묶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걔네들이 우리와 남을 분리시킨대. 큰 그림은 이거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시면은 대조된 게 있습니다. 대조된 게 있죠. 누구하고? 사회적 가치와 물질적 이익의 추구가 이 글에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잘 보시면 social value의 lose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근데 material은 gain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가 지금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 뭔가 사회가 망가지는 것 같아. 반대로 물질 이익의 추구,
뭐 돈만 밝히는 거 있잖아. 여기에 끌리는 이 두 개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것이 그것이 앰비밸런스. 그래서 아까 단어 설명드린 것처럼 앰비밸런스가 양면적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모순이 들어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와 남이 갈라진대. 요거는 앞뒤 문장이 조금 더 필요해요. 내용을 좀 더 살피기 위해서는 기회가 되면은 이 문제는 따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갑시다. 17번 들어갑니다.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이 촬영이라니까 너무 거창한데 23년 8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가 일단 코앞에 얼마 안 남았고 수능이 99일, 어제가 100일이었고 이제 99일 남은 시점인데 당장은 눈앞에 있는 9월 모의고사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맞아요. 9월 모의고사가 사실 수능과 일단 이론상으로는 시험 범위나 난이도나 출제 어떤 패턴 같은 게 일치하는 뭐 예전에 뒤통수 친 적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결과를 만들어야 수능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제 희망을 꺾을 얘기는 아닙니다. 9월에서 만약에 조금 안 좋아도 뭐 남은 세 달, 두 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9월이 종착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뭐 영어는 이제 뭐 재수생 끼어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자기 등급만 받으면 되는 건데 결국 뭐 좀 뻔한 얘기지만 자기와의 싸움이겠죠. 특히 지금처럼 더운 이 시기에 견디기 힘들잖아요. 밖에 나가면 덥고 또 어디 독서실을 학원 가면 또 에어컨 팡팡에 들어서 냉방병도 있을 수 있고 이래저래 마음은 급하고 또 수시 원서도 이래저래 서류 챙겨야 되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을 줄 알아야겠죠. 너무 꼰대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이 이런 거밖에 없네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extent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생긴 게 누구랑 비슷해요? extend하고 비슷합니다. extend가 동사로 뭐예요? 확장하다, 연장하다죠. 확장하다, 연장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요게 명사로 바뀐 게 extent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extension이라고 바뀌기도 해요. extension. extension은 그대로 연장, 뭐 확장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extent는 영장된 것과 관련된 정도나 범위가 됩니다. 됐나요? sufficient, 충분한이죠. 반대말은 deficient, 부족한. provide, 제공하다, well crafted. craft가 보통 기술이라는 명사와 또 비행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로는 그 기술을 발휘해서 만들어 공예품 만들다 이런 게 때문에 well crafted는 그냥 잘 만든 엑스퍼트 전문적인 전문가도 되고요. common way는 가지고 떠나다 그대로 이어서 붙이면 되고요. approximation 이렇게 생긴 형태보다는 approximate 혹은 approximate를 이렇게 많이 쓰이죠. 특히 approximate를 L에 붙이면은 대략이라고 했죠. 대략, 왜냐면 근접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approximate는 형용사로는 근접한, 동사로도 있는데요. 근접하다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부분 있죠. 이 단어도 있어요. 뭐 명사용으로 proximity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접 혹은 인접이라는 말로 같이 나오고요. approximation, 근접한과 intend는 의도하다죠. 됐죠? 뭐 tend로 끝나는 것도 여러분도 가끔 비슷하게 생긴 것들 있는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tend가 있죠. 아까 extend는 얘기했는 써주긴 할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또 attend가 있고요. 가장 기본 단어예요. preten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홀히 하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가 contend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컨텐도 좀 소홀히 하시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tend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죠.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죠? extend는 아까 말한 연장하다. attend는 참석, 출석하다지.
네, 그런데 attend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치사를 붙일 때가 있어요. attend to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쓰이죠. attend to가 뭐다? attend to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참고로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다 대표적인 세 단어 되는 수가 있죠. 세 단어 수가 뭐야? pay attention to.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pay attention to. 그죠? 그런 다음에는 on을 붙일 때가 있어요. attend는 on이라는 전치사는 붙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누군가 옆에 붙어 있는 건데 그래서 시중들다 돌보다. 시중들다 돌보다입니다. 전치사 붙으면 달라요. 그다음 pretend 뭐뭐 하는 척하다 가장하다. 뭐뭐 하는 척하다 또는 가장하다. 자, 그다음에 contend는 다투다입니다. 근데 몸싸움이 아니고 이제 주로 논쟁하다 그럴 때 쓰이거든. contend 소리 하지 마세요. 됐죠? 텐드 시리즈 기본 단어 제목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자, 들어갑시다. To the extent that sufficient context has been provided. 주어 동사 새로 넣으면 끊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To the extent that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출이든 뭐 여러 가지 교재 풀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니라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일단 단어 그대로 하면은 정도까지 뭐뭐 하는 정도까지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냥 읽히면은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는데 문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읽었을 때 좀 매끄럽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요령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뭐뭐 하는 정도까지라는 말을 좀 더 매끄럽게 뭐뭐 하는 만큼 이렇게 읽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뭐뭐 하는 만큼. 만큼이 뭐 정도랑 관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ow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는 그 의문사 대신하는 그 구조 속에서 말하는데 우리말은 얼마나 뭐뭐한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좀 드물긴 한데 비록 뭐뭐 하더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뭐 볼 기회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to the extent 첫 번째 뭐뭐 하는 만큼 대부분 이거예요. 두 번째는 얼마나 세 번째는 although 됐죠? 충분한 context 맥락이 수동태자 제공되는 만큼 만약에 그것도 이상하면 뭐 제공되면 해도 됩니다. 독자는 can come to a well-crafted text 여기까지 끊어줄게요. 전치사 앞에서 잘 만든 글에 올 수 있대. with no expert knowledge with는 가지고죠. with no는 그럼 without이죠. 가지지 않고 전문 지식을 가지지 않고 잘 만든 글에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올 수 있다 이겁니다. and come away with 그리고 뭘 가지고 나올 수 있다? a good approximation 아주 좋은 접근 뭐의 what절이니까 어떻게 볼까요? 명사 표시로 묶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what절이죠. what has been intended be intended 수동태죠. 의도된 것 by the author 작가에 의해서 의도된 것의 근접 이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않죠. 의도된 것의 근접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가 그래서 참 성각입니다. 굉장히 성각입니다. 그죠? 매끄럽게 읽으면 좀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지는 모르겠지만은 틈이 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미 얘기했어요. 이 지금 벌써 네 번째 강좌인데 전치사 어부를 읽는 앞에서 말한 거는 뭐 을을이나 은는이가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뭐뭐의 대안이라고 있는 거 또 무슨 소유관계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해석에 집중하면 접근 작가에 의해 의도된 사실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가 없잖아. 능동태로 바꾸면 작가가 의도한 것으로 접근 의로라고 읽으면 접근이란 말이랑 더 어울리는데 그것도 역시 해석은 좀 뻣뻣하니까 어떻게 읽으면 돼요? 작가의 의도에 대한 대략적 이해 아예 얘를 내가 바꿔버렸죠. 대략적 이해 선생님이 아까 뭐 대략이란 말도 했는데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 단어를 살리고 싶으면 작가의 의도로의 대략적 접근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바꿔보시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게 직역과 의역이죠. 직역에서 멀면 안 돼. 그냥 단어만 해석해가지고 쭉 해석만 되면 안 되고요. 이게 의미가 해석되는 정도까지 넘어가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충분한 맥락이 제공되는 만큼 독자는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잘 만든 글로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작가의 의도에 대한 아주 잘 접근하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작가의 의도를 100%는 아니지만 근접이니까 100% 아니지만은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충분한 맥락을 주면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원인과 결과처럼 보이죠. To the extent that이지만 맥락서부는 원인과 결과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77번에서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다음 지문으로 18번 넘어갑니다. 18번은 좀 전에 17번에서 같은 지문에서 가져온 거고요. 따로 보여주신 컨텍스트, 이미 아까 한번 나왔는데 문맥이나 맥락 또는 이게 그냥 정황이라고도 했어요. 정황, 상황이라고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맥락에서 파생된 거고요. mistakenly, mistake가 실수니까 잘못해서. assume, 가정하다도 있고 또 추정하다도 있고 또 떠맡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음 supply, 제공하다, frame, 틀. 이게 그냥 이제 뭐 틀이라고 많이 하는데 액자 틀 이런 것도 이제 말하긴 하는데요. 독해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나오죠. 또 그냥 frame하고 framework라고도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한데 이걸 틀이라고 읽어도 됩니다만 맥락에 따라서는 약간 전문성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구성이라고 해서 해도 돼요. 구성. 됐죠? 그 다음에 reference, refer의 명사형으로서 참 좋은데요. refer라는 단어 외울 때는 반드시 to 붙여야 돼요. refer만 외우면은 refer만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refer A to B가 있긴 하지만 refer to 뜻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뭇을 참조하다. 그 다음 뭐 있나? 두 번째는 뭐뭇을 언급하다가 있죠. 세 번째는 뭐뭐를 가리키다가 있죠. 손가락으로 하게 된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참조, 언급, 가리키다. 자, 나온 김에 FER로 끝나는 단어들 있죠.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offer, prefer, 그 다음에 infer, differ, 요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빠졌나? suffer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FER로 끝났습니다. 전부 다 FER로 끝났죠? 이 for 부분은 FER 이 부분은 bring의 뜻입니다. 가져온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접수사는 방향이 값치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선생님도 가끔 그래요. 예, 접수사하고 이 어근, 루트하고 합치면 어떤 뜻이 된다고 하는데 막상 보면은 약간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는 거죠. 그거 마치 한자도 마찬가지죠. 한자도 부수, 획수가 만나면은 그 두 개의 뜻으로만 만들어지냐면 아니잖아요. 약간 새로운 뜻이 만들어지죠. 언어라는 게 기계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offer, 이건 쉽죠. 제공하다. 쓰되죠? 아, 그래. 제공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제안하다도 많이 쓰여요. 제안하다. 특히 offer 다음에 to 부정선하면 offer to 부정선은 뭐뭐 하기를 제안하다입니다. 이것도 아시면 되고요. prefer는 아시죠? 선호하다. prefer는 외울 때 A to B 외워서 붙여서 외우시면 더 좋아요. prefer A to B인 거야? B보다 A를 좋아하다죠. 이때 to가 누구보다가 되는 거고요. 아이고, 또 뭘 봤네. 너무 아래 있어 그런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infer. 여기서부터 한 고 2, 3 이제 도전 단어가 되는데 infer. 이는 안에, for는 끌고 들어와. 이게 추론하다예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differ. DE라는 접두사는 여러분 어느 방향이냐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거죠. 그게 뭐야? 끌어내리다? 그건 아니고 첫 번째는 뒤로 미루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목록이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와. 근데 여기서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전혀 다른. 하지만 수능에서는 사실 잘 안 나오는 어떤 누군가의 결정을 쫓아가는 거. 존중하다라고 일단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differ, 연기하다, 존중하다. 그 다음에 발음은 똑같은데 이 differ가 있죠. 얘는 여러분 different의 모양이 보이죠? 다르답니다. 얘는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suffer. suffer는 보통 from 붙이죠. 예, suffer from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suffer from. 여러분이 선생님 뭐뭐 때문에 고통받는다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또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겪다, 경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게 더 해석이 많이 됩니다. suffer from 뭐뭐를 겪다.
offer 제공 제한하다, prefer 무엇을 더 선호하다, infer 추론하다, differ 연기하다와 존중하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differ F 두 개는 different 다르다. suffer from은 경험하다는 뜻도 기억하십시오. 정리됐죠? 자, 이제 지금 볼게요. 문장. The author 그리고 who 바로 나오니까 가로 열어줘야죠. Who fails to provide the context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오면 가로는 여기서 끝난다고 했죠. 이렇게 기본으로 돼야죠. 자, 작가인데 who 다음에 fail인가 뭐뭐 하지 못한 fail 다음에 to 부정사라면 여러분 이거를 실패라고 해석하시는 근데 어떨 때는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can't나 cannot이나 don't로 하시는 게 이게 더 정확해요. 원래는 맥락을 제공하지 못한 작가 이게 더 좋습니다. 이 작가는 has mistakenly assumed 실수로 뭐라고 가정을 했어요 하고 대절이죠. His picture of the world is shared. 그의 이 세상에 대한 그의 그림 여기서 그림은 비유적 표현이니까 그의 어떤 세계관이겠죠. 이것이 수동태 공유된대. 누구에 의해서? 모든 그의 독자들에 의해서 공유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fails 잠깐 판단합시다. 병렬 구조. 어디 갔나? has assumed하고 fails인가요? 아니면은 여기 is하고 fails인가요? 뭘까요?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fail to 부정사는 아까 말했죠. 캔나 뭐 할 수 없어? realize 깨달을 수 없어. 대절 뭐를? supplying the right frame of reference is가 동사고 supplying이 주어인 거 보이죠? 제공하는 것. 올바른 어떤 참조의 틀. 참조의 그래 아까 구성이라고 했는데 찜찜하더라. 그래 보통 기준이라고 하는 게 더 요게 더 어울려요. 구성보다 기준으로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참고의 올바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is a critical part. 아주 중요한 부분. critical은 중요한 비판적인 두 가지예요. 근데 무슨 부분이냐면 the task of the writing 글 쓰는 일의 그 중요한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 구조 어떻게 돼요? fail이 누구랑 병렬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랑 병렬이에요? has assumed하고 병렬이었습니다. 병렬 구조 잘못 판단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is shared하고 fails가 병렬 구조 이렇게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볼까? 그의 세계관은 모든 독자에서 공유되고 그의 세계관이 깨닫지 못한다. 세계관, 픽처가 리얼라이즈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빨리 판단해야 돼요. 자 이제 내용 들어갑시다. 아까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맥락을 제공하지 못하는 아까는 이제 충분한 맥락이 있을 때는 뭐가 좋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못할 경우에는 이 작가는 두 가지 한단 말이야. 첫 번째는 잘못 추정해요. 뭐라고?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의 실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대절을 깨닫지 못했다의 이 대절이 두 번째 실수라고 보면 되겠죠? 읽어볼까요? 그의 세계관이 독자에 의해서 공유될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본인이 어떤 참고의 기준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제공 안 한 거지. 맥락 제공 안 한 작가의 특성을 설명하는 두 가지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시 중요한 소재는 이제 컨텍스트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이제 19번으로 갑니다. 19번. 아, 짧다. 만만하겠다. 한번 볼까요? expertise. 아까 expert까지가 전문가니까 expertise는 전문성, 전문 지식, 전문 기술. acquire. 얻답니다. 그런가 하면 inquire가 있죠. 가끔은 이제 EN으로 쓰기도 하는데 똑같고요. 그 다음에 require가 있잖니? 이 쉬운 것도 급한 마음에 헷갈리는 사람들 있죠? acquire는 습득하다 얻다고 inquire는 물어보다나 조사하다예요. 물어보다나 조사하다예요. 그 다음에 require는 알죠? 요구하다. 헷갈리지 마요. 순간의 판단이 그 다음 the main 영역. 이게 영어에 dom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뭐 영역이랑 관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킹덤 왕국 이런 것도 있고 dominate 지배하다도 일정 공간의 그 개념. 그다음 carry over 오버가 들어가서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가져가서 건네주는 거고 relative 관련돼. 단어도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문장이 꼭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짧다고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볼까요? The expertise that 가로 채워지겠죠? We work hard to acquire in one domain
will carry over. 자, 두 번, 뭔가 진짜 동사처럼 생긴 게 보이면 가로치는 거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동사는 이렇게 조동사 붙어 있는 게 동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준동사나 아니면 관계사, 접속사, 의문사 뒤에 있는 걸 동사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동사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work hard. 이러면 노력하는 거죠. 뭘? 투부정사 일반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 얻기 위해. 하나의 영역에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전문 지식. 노력하는 전문성. 여기서 expertise가 acquire의 목적어였던 거예요. 됐죠? 그 전문 지식은 주어 동사 찾았고요. will carry over. only imperfectly to 나오는데 carry over to로 이어져서 어디로 넘어가답니다. 넘기다가 아니라 넘어가다가 어울리죠? only imperfectly 오직 불완전하게 어디로 넘어갈 것이다. 어디로 넘어갈 것이다 이겁니다. 어디로? related ones. ones라는 말은 대명사입니다. 하나들이 아니고 대명사예요. 누굴 대신한 거니? 누굴 대신한 거예요? 도메인을 대신한 거예요. 영역. 원래는 그러니까 도메인 쓰죠. related domains. 관련 영역으로 불완전하게만 넘어갈 것이다. and not at all. not at all은 전혀란 뜻으로 그냥 내보자. 전혀, to. 여기에 to가 왜 나왔을까요? 네, 바로 저 앞에 to가 첫 번째고 to가 두 번째. 어디로 넘어가답니다. 어디로 넘어가다. unrelated ones. 원도 역시 이제 domains죠. 관련 없는 영역으로는 전혀,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not at all이 will carry over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will carry over를 쓰기 싫으니까 똑같은 거 안 쓴 거 뿐이죠. 거기로는 안 넘어갔대. 읽어보니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자, 그래도 한번. 전문성. 우리가 한 분야에서 얻고 싶은 전문성이라는 건 그게 관련 분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넘어간다고? 불완전하게만 넘어갈 뿐이래. 그리고 아예 관련 없는 분야로는 아예 안 넘어간대. 그 이제 과목 얘기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을 생각해봐요. 수학 과목에서 얻은 전문성이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도 수학 많이 쓰잖아. 물리학으로 넘어갈 때는 불완전하게 넘어가. 완전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예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수학에서 얻은 전문 지식이 영어로 전혀 갈 일이 없지. 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이거는 이렇게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20번 문장입니다. The rest. 휴식이 아닙니다. 나머지란 뜻도 있어요. It's time we changed our thinking so that이 접속사니까 끊어줄게요. It's time we changed. 시간이다. 뒤에 시간이 나오면은 보통 이제 it을 쓰죠. 비인칭주라고 해서 해석은 안 하지만 그냥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뭐 할 시간? We changed our thinking.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꿨던 시간이다. 틀렸습니다. 바꿨던 시간? 아닙니다. 바꿀 시간. 자, 이거 이제 관련 설명드리면은 가정법이에요, 결론적으로. It's time. 아니면 time 앞에다가 뭐 about time 이런 거 붙이기도 하고 high time 붙이기도 하는데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 쓸 때도 있고 투부정사의 시간이야.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써서 뭐뭐 해야 될 시간이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쉽게 읽히죠. 그게 아니라 주어 플러스 과거 시제를 쓰는 이 구조가 있어요. 바로 지금 changed 과거잖아요. 이것은 과거에 했던 게 아니고요. 가정법에서 왔기 때문에. 가정법. 아까 다른 문장도 가정법이 있었는데 가정법이라는 건 이제 문법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수능 어법 문제에서 가정법이 이미 오래전부터 안 나오고 있고 독해에서도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오해가 생기니까 말씀드리면 가정법이라는 건 대표적인 게 if, 주어, 과거 시제. 그걸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데 과거로 썼지만 과거가 아니라 지금 뭐뭐 해야 될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할 시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됐죠? 우리가 생각을 바꿀 시간이야? 지금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So that. 자, 여기 뭘까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o that은 이렇게 붙여 쓰는 so that 있고 띄어 쓰는 so that 있죠? 따로따로 분류해 볼까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such that이 있어요. 얘도 역시 띄어 쓰는 such that이 있고
붙여 쓰는 such that이 있어요. 이것도 간간히 나오죠. in that이라는 것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xcept that이라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이때 that은 다 접속사입니다. 뒤에 조동사 나오겠죠. 먼저 so that, 떨어 쓰는 so that, 이게 여러분이 중학교 영어에서 제일 처음에 배운 거지. 뭐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지. 원래는 그러니까 제 원어민들은 그렇게 읽지 않고요. 뭐뭐 할 정도로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읽는다니까 이상한데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제 학교 영어가 오히려 더 편하죠. 쉽게 말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의미가 살짝 들어가지. 100%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냥 so가 너무고 that은 그래서. 이거 그래서라고 자르면 돼. 그 다음에 붙여 쓰는 so that 있죠? 이거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결과가 있어요. 다시 뭐라고? 목적과 결과, 뭐뭐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냥 그래서도 있어요. 됐죠? 이걸 맥락에 따라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such that이 있어요. dear스는 such that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o that과 똑같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예요. 너무 뭐뭐해서 대절하다 이겁니다. 그럼 뭐야? 똑같아? 뜻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 있어. 아는 사람. so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나온다면 such 다음에는 일단 명사가 나와요. 뭐 일단이라 말했는데 뭐 복잡한 얘기는 따로 강조해서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거 못하는 사람 되게 많어. 꼭 알아야 돼. such 명사에 대한 뭐라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such 대신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요. such 대 붙이면은 이거는 뭐뭐 할 정도로. 그러니까 뒤에 조동사라면 주어가 동사할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저기 뭐냐 such가 충분한 뭐죠? enough로 enough tha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in that 이거 되게 중요해요. in that 좀 중요합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됐죠? 뭘까요?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앞에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착해 보여. 인데 뭐라는 점에서 그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 도와준다는 점에서 독해할 때는 중요해요. 그 다음에 except that은 except가 제외하고잖아. 그래서 대절의 사실을 제외하고 대절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이것도 있고요. 아주 가끔은 그냥 unless도 있어요. 뭐뭐 하지 않으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너무 많아지죠. 그리고 어떨 때는 except가 아니라 여기에 but이 쓸 때도 있어요. 여러분 but 얘기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은 이 but에 except 뜻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심하게는 save라는 것도 이렇게 쓰입니다. 좀 깊이 들어갔죠? 다시 한번 so that 원인 결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러면은 such that도 원인 결과지. 너무 뭐해서 뭐뭐하다. 다만 so 다음에는 형용사 부사, such that 명사고요. so that 붙이면은 뭐뭐하기 위해서와 그래서가 있어요. such that은 뭐뭐할 정도로라고 해서 최근 교재들 보면은 많이 들어가 있죠. in that 독해에서 중요합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근거. except that은 뭐뭐라는 점을 제외하고. 다시 올라갑시다. so that 뭐뭐하기 위해서가 어울리죠. There is no difference. 차이점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차이점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 돼요. Between 나오면은 and가 예상이 되죠. Between A and B 보이시죠? Between the right of humans and the right of the rest of the environment.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니까 전명구를 묶어서 앞에 있는 difference 꾸민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difference 다음에 between A and B 많이 씁니다. 인간의 권리예요. 인간의 권리와 그 다음에 나머지 환경의 권리, 이 두 권리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금 바꿉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인간만 잘 살자고 환경을 무시하지 말고 차이가 없게 하지. 그러면 이제 대등한 관계를 만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20번 질문 설명이고요. 이 right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right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첫 번째는 오른쪽이죠. 오른 혹은 오른쪽 이렇게 되죠. 왼쪽은 left잖아. 이게 참 웃긴데 일단 두 번째는 올바른이라는 뜻이죠. 올바른 적절한이 있죠. 세 번째는 권리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아까 권리라고 읽었잖아요. 네 번째는 right now
right here, 바로 여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rightly라는 말이 있어요. rightly는 무슨 뜻일까요? rightly는 이거는 올바른의 형용사 올바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오른쪽이 아니가 뭐냐? rightly는 바로가 아니에요. 근데 잘 봐요. 오른쪽이라는 말의 한글을 보세요. 어디서 나왔어? 올바르에서 나왔죠. 지금은 우리나라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뭐 차별 안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왼손잡이는 잘못된 거라고, 오른손 쓰는 게 올바른 거라고 해서 아예 이름이 옳은이었어요. 그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right가 오른쪽이 됐잖아. right가 이 뜻인데 똑같죠. 그 다음에 left를 보세요. left는 뭐예요? leave의 pp가 남겨진 손. 우리도 왼손 할 때 외라는 한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외가 이 바깥 외자 아닙니까? 얘는 아웃사이더예요. 왼손은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도 남아있는 친정 용어, 친과 외가, 친할머니 외할머니 하잖아요. 외할머니 때 외자가 뭐야? 아웃사이더야. 오, 기분 나빠. 옛날에 유교에서 남녀차별에서 남은 흔적인데 글쎄 언젠가는 바뀔까요? 우리나라도 점점 남녀평등 신경 쓰다 보니까 바뀌어가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남녀평등 옛날부터 평등이라 말하는 게 웃기긴 한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이나 일본에서는 결혼하면은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라가죠.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성이 보인다. 만약에 원래 내 성이 윌리엄인데 만약에 제이크라는 남자랑 제이크는 이름인데 뭐 스미스라는 남자랑 결혼하면 성이 스미스가 바뀌는 거지. 일본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안 그렇죠. 결혼해도 여성의 성이 남아있잖아. 그죠? 그게 뭐 평등이라고 말하기는, 그거는 평등이라기보다는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족보를 보시면 부계 혈통으로 가잖아요. 할아버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최씨면은 아들도 최씨고 나도 최씨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게 남녀차별이죠. 결국은 어머니의 성씨는 안 물려받는 거지.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 2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